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너무나 빠르게 두렵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질환이 있죠. 바로 신경퇴행성 노인 질환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매죠. 치매인데 치매 질환보다 똑같이 또 급속도로 증가하는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이 파킨슨병과 치매는 같은 종류의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엄연히 다른 질환이에요. 근데 같은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치매는 서서히 단기 기억부터 잃어가면서 내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죠. 자, 반면에 파킨슨병은 뭐냐면 미세한 떨림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내 몸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와 파킨슨병의 공통점은 바로 뇌가 늙어가는 병이다. 공통점은 뇌가 늙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치매나 파킨슨은 어느 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산전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그닥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질환의 공통점은 뇌가 늙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간병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간병비 문제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질환에 대해서는 꼭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퇴행성 노인 질환, 이 왜 준비가 필요할까? 바로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세이신 분도 여자분은 앞으로 10년, 남성분들은 8년, 거의 90에 가까운 기대 수명으로 통계 자료에 3년 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산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럼 인공관절 삽입해서 어깨나 무릎을 고쳐서 쓰고, 눈이 안 좋으면 수정체 삽입하고,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를 삽입합니다. 자, 심장에 피가 들고 나가는 문이 고장이 나면 문을 교체하는 심장 판박술로 해서 고쳐서 쓰는 거고, 뇌혈관이나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해서 계속 고쳐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퇴행성 노인 질환은 바로 아까 뇌가 늙어가는 병이라 그랬죠. 자, 유일하게 교체할 수 없는 게 바로 뇌입니다. 늙어가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나의 수명은 계속 늘어났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뇌예요. 그래서 이 두 질환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시급하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옆에서 간병을 하는 가족, 배우자분이나 내 자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고된 질환이에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우리가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중증 치명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지만 이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은 이미 예고된 질환입니다. 어떻게 예고됐냐?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예고된 질환이다. 현재 2017년도 3년 전에 이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벌써 72만 명이다. 치매 환자가 72만 명이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는 약 4배 이상 증가가 할 거다. 현재 50세인 분이 80세가 되는 때는 약 치매 환자가 271만 명으로 굉장히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72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지만 통계상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는 모르겠지만 치매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치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다. 그런데 또 65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2명은 어떤 장애다? 경도인지 장애다. 자, 우리가 말하는 건망증보다 굉장히 심한 단계. 그러나 치매는 아닌 중간 단계가 바로 경도인지 장애죠. 우리가 인지하는데 가볍게 약간 장애가 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통계상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 60에서 90세까지가 거의 치매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부터는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이 예고된 치매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예고된 질환이 치매 말고도 파킨슨병이 있어요. 파킨슨병.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치매 환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발병률이 되지 않지만 지금 계속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계속 그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바로 또 파킨슨병이다. 자, 2004년도 10년 되니까 벌써 2.5배로 늘었고요. 계속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도.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 들면서 치매 못지않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질환이 바로 또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 이 파킨슨병은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자, 미세하게 떨리는 기간이 6개월이다. 미세하게 떨린다. 이 미세하게 떨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손이 떨리거나 젓가락질 할 때 떨리거나 아니면 글씨를 쓸 때 떨리거나 이런 떨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킨슨병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거에서 떨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젓가락질하고 글씨를 쓸 때는 제대로 잘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또는 누워 있을 때 미세하게 떨림이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모르고 지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는 뭐냐면 6개월 또 1년 되면 약간 내가 움직임이 약간 둔해지고 또 1년에서 5년 되면 어떤 걸어 다니는데 약간 둔해지고 느려지고 잘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되면 척추 통증이라든가 관절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보통 이게 모르고 지내는 이유가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나 보다. 이거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나 어떤 관절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내가 50견이 왔나? 내가 관절염이 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파킨슨병을 많이 놓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미리 조기에 발견만 하면 약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진행 속도를 훨씬 더 늦출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모르고 지내는 기간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이 파킨슨의 주요 증상은 아까 떨림이라고 그랬죠. 떨림으로 시작을 해서 몸통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자세로 간다고 합니다. 굽어지는 자세로 가다 보니까 보행이 느려지고 발을 끌다시피 하다니까 잘 넘어지고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의사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 우리가 MRI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신경 쪽에 이상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머리에 MRI를 한번 찍어보잖아요. 자, 치매 같은 경우는 MRI를 찍으면 막 뇌가 쭈글쭈글 이렇게 쫄아 있죠. 그렇지만 이 파킨슨병은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의사의 관찰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파킨슨병은 내가 복용하는 약 중에서도 그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뇌가 늙어가면서 노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뇌에 들어가는 단백질인 노파민이라는 그 질환이 차단되는 그런 약 성분이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복용을 하다 보면 그런 성분이 있는 약도 있다더라.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오픈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요즘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셔서 의료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어떤 진단을 받으면 또 닥터 쇼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파킨슨병만큼은 한 의사한테 본인의 모든 거를 오픈해서 관찰을 받으셔야 의사가 진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파킨슨병을 좀 의심을 하면 의심한다고 해서 그게 파킨슨병 진단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파킨슨병 아닐까라고 관찰을 해서 의심이 가면 의사가 뇌에 들어가는 도파민이 차단이 돼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몸에 도파민을 한번 주입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입을 했을 때 이 증상이 조금 완화되면 그때서 이제 파킨슨병의 진단이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의사의 관찰이 없게 되면 이 초기에 많이 발견이 어려운 본인의 발견이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살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병 중에 치매 다음으로 또 파킨슨병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하면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는 가장 노인성,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죠. 치매 환자 10명 중에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어떤 그런 진단 받았을 때 같이 합병증으로 오는 혈관성 치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파킨슨병이 치매하고는 엄연히 다르지만 이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치매인데 막 환청이라든가 선망, 잠꼬대, 뭐 환각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그런 치매잖아요. 근데 파킨슨병이
이런 루이체 치매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도 똑같이 잠꼬대라든가 뭐 환각, 선막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보행이 느려지고 얼굴이 굽고 몸이 굽다 보니까 얼굴이 험악해지고 이제 이런 증상이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그래서 안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런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가 이제 루이체 치매처럼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도 발병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확률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치매는 치매뿐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가 최고 문제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산전특례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배우자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거고 그분이 뭐 가족이라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이런 치매는 가장 큰 게 간병 문제죠. 간병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치매 정도가 굉장히 진행이 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도 이제 가족의 관심으로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치할 수 없고 평생 진행되는 병이지만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지금은 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체경도든 경도든 중등도든 이렇게 지나가는 진행 속도를 굉장히 완화하고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관리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자, CDR 척도, 아까 점수가 올라가면 계속 정도가 심해지는 거라 그랬죠. 자, 가장 정도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정도가 이제 0에서 0.5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가장 치매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게 바로 경도 치매 1점, CDR 척도 1점이 경도 치매다.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다. 자, 집안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장애는 있으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정상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1점 정도 되면 단계기억, 바로 앞에 것만 깜빡깜빡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도가 됐든 0.5의 체경도가 됐든 이 정도에만 조기 발견을 해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병을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치매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최소한의 중등도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치매에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이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도 진단을 받아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됐죠.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코드가 있어. 이 코드가 다 정신 쪽 관련된 코드긴 하지만 자, 여기에 파킨슨병의 치매가 어떤 거냐면 기타 질환의 치매 여기에 파킨슨병이 들어갑니다. F02.3이 바로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가 되는 거고 알츠하이머가 G30이지만 파킨슨병 진단은 G20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뇌가 늙어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비슷한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의 질환은 엄연히 다르지만 충분히 정신 쪽에, 뇌 쪽에 있는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누차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생활비 주는 게 가장 좋죠. 간병비. 왜?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케어해 줄 수 있는 간병비가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이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세요. 자, 근데 관심이 많은데 이 치매보험이 과연 당신을 위한 보험일까요? 이 치매보험은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간병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될 그 짐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최소화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50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자, 치매는 중증 치매 간병비로 해서 매월 생활비가 100만 원씩 언제까지? 생존에 있는 동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매월 10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언제 주냐면 중증 치매 진단 받을 때 줍니다. 아까 중증 치매는 어떻게 해요? CDR 척도 3점 이상이 바로 중증 치매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 선지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85세 때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100살까지 살 거다 했을 때 15년. 그러면 2천만 원과 매월 100만 원씩 15년을 받게 되면 바로 1억 8천에서 합의 2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합의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중증 치매 진단 받고 2천만 원 받았지만 내가 1년 만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 해도 유가족에게 상속으로 확정 지급으로 3년 동안 매월 3,600만 원 확정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수령하는 건 5,600만 원.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정도 매월 간병비가 지급이 되어야 어느 정도 간병비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50세